두 분의 전문가와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은 미래경제연구소 이사, 이주호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택 씨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안경도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각 특징주로 바로 가보도록 할 텐데 대주전자 재료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정택은 이사? 네네. 아, 저부터 하는군요. 네. 네. 다른 뭐 상승 섹터가 많긴 한데 아침 쪽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대주전자 재료가 한 6.9%, 7%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주전자 재료가 상승한 이유는 일단 파나소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테슬라 쪽으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 좀 강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기 반등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6월 달부터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관련된 테마들, 그러니까 정책 수혜가 되는 섹터들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돈이 가는 쪽으로 가야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대주전자를 했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것보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돈이 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테슬라 쪽으로 이제 공급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거 있는데 재료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 자, 테슬라 쪽 공급한 이슈는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판매량을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1,700만 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중국 업체가 1,1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인지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중국 쪽으로 어찌 보면은 물량이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중국의 BYD라든지 이쪽으로 공급한 얘기가 나왔으면 조금 더 시세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일단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느긋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주전자 재료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한 부분이 상원의 절차 표결을 끝났고 이제 상원 통과가 되고 하원 갔다 오면 이제 최종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악재긴 하지만 이제 완전히 이게 통과가 되면 뭐 K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은 또 불확실성 뭐 재고 뭐 이런 우려로 한 번에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좀 빨리 그 IRA 개편안 통과되면 이건 좀 반등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맞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지금 관세라든지 감세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보고 싶어요. 차라리 크고 아름다운 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더 나빠져요. 어찌 보면은 악재 선반이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 쪽,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차라리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그게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결국 이제 캐진더 수요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돌파가 될 만한 이슈가 그러니까 최근에 LG 에너솔루션이 중국의 체리차 쪽으로 이제 배터리 공급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더 보태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배터리 2차 전지 차라리 그 감세안 있잖아요. IRA 개편안 빨리 끝나면 그냥 그래 이제 마음도 비우고 새 출발할 수 있다. 또 이런 점도 한번 2차 전지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관은 두산 퓨얼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 많은 분들의 관심사여서 조금 있다가 개장 후에 뭐 윗꼬리 아랫꼬리 혹은 뭐 양봉 이 흐름을 보도록 하겠고 두산 퓨얼셀 가볼까요? 한 4% 정도 급등한 일단 상태입니다. 오늘 두산 그룹주가 스타트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두산 퓨얼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금 SK 울산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결국엔 지금 분산형 연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만약에 SK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 전력 공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쪽은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정도 그리고 만약에 전남 쪽에 있거나 아니면 동해안 쪽에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끌어와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안으로 되는 게 바로 이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거든요. 그래서 분산형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뭐 가스 터빈이든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ESS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SK 이터닉스도 움직였고 그래서 사실 연료전지 하면은 두산퓨얼셀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대장이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요. 네, 아무래도 이 수소를 활용해서 지금 연료전지와 ESS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에너지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수소도 정책과 관련돼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쪽으로 지금 수소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그 감세 법안 그게 통과가 되면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수소가 좀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늘 거래량 동반되면서 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수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두산 그룹주들이 너무 잘 나갑니다. 과거에 지금 한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 그룹주도 올라가는 것처럼 두산 그룹주들이 너무 잘 올라가서요. 네. 두산 퓨얼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두산 퓨얼셀의 상승 이후 이제 SK 등등이 이제 울산에다가 SK죠 이제 짓게 되는데 에너지 공급이 이게 마땅치가 않다라는 게 또 이조 본부장이, 그래서 뭐 우리가 LNG 가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수소전지, 그래서 두산 퓨얼셀까지 이야기를 주셨고, 두산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지금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두산입니다. 주 두산이 한 4%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약간 격전이거든요. 두산 퓨얼셀 해주신 김에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장관 임명 때문이기도 네. 하는데, 우리 이주호 본부장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 재료만으로는 오늘 팝니까 삽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너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네이버 주가 흐름 보면은 네. 한번 이렇게 인선되고 나서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저 장관 인선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만약에 좀 거기에 다른 뭐 요인이 생기거나 다른 면서가 생기면 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이 대부분 기업 출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한다면 사실 두산그룹주들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단기간의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높고 뭐 두산뿐만이 아니라 에너빌리티, 두산 뭐 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거 분명히 좋은 대응일 수 있겠지만 차익 매물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7%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 관련주 산자부 장관 후보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내정됐다는 이 재료 하나로 지금 두산 전체를 뭐 밖에부터 해서 다 끌고 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정태근 이사와는 지금 많이 소외된 부분 바이오 쪽을 가 보면서 그래도 오늘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이넥스 하나고요. 펩트론 네. 같은 경우에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넥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바이넥스 없었으면은 그냥 완전히 새파랬을 네. 것 같은데요. 바이오 쪽은. 바이넥스 보도록 할까요? 어떤 네네. 재료입니까? 네. 일단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아침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이 좀 나온 상황들인데 상승률이 4% 정도. 요즘 이제 8%, 10%는 그냥 우습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네. 4%가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바이오가 소외가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오늘 뭐 이 4%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반전이 된다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공급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 미국에서 조금씩 이제 생산법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대형 이제 CDMO라든지 그리고 그 아래단에 있는 바이넥스 같은 중소형 CDMO 이런 쪽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후보 시절이죠. 후보 시절에 바이오 5대 강국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했던 상황들인데 네. 이런 것도 좀 빨리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로봇이 부각이 된 것처럼 아마 바이오도 좀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물법과 관련돼가지고 CDMO 업체들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이나에 대한 얘기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결국 제네릭 쪽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셀트리온인데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찌 보면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바이넥스가 아마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형은 바이넥스 쪽으로 한번 맞아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이제 15,000원 이상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15,000원의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적어도 한 18,000원 부분까지의 길적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란지 업종 분위기는 좀 소외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개별주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지금 생물보안법 그쵸. 그것도 남아있기도 하고 또 의약품 관세도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좀 주춤주춤하지만 그래도 생물보안법이 네네. 있다라고 한다면 삼바와 바이넥스 네, 라인 그쵸. 투트랙을 좀 보고요. 네. 네, 무역 협상을 이제 뭐 주말 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으로 이제 의약품 원료 의약품 관련돼서는 그렇죠. 이제 태클이죠. 관세가 부과될 가거나 아니면 제재가 될 때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또 조선처럼 우리나라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송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산 시설 또 순시하고 갔잖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좀 앞으로를 보고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도 한번 같이 좀 봐주실래요? 펩트론이 오늘 네. 좀 바이오에서 낙폭이 큽니다. 펩트론은 결과적으로 바이오의 뭐 차기 대장주이기도 하고 비만 쪽 라인에서도 이제 네네. 펩트론이 늘 바로미터를 해왔는데 뭐 기술적 분석 좀 함께 차트 좀 붙었습니다. 지금 VI가 발동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잠깐 좀 멈춤하고 있는데 꽤 이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밀리면 펩트론도 약간 좀 위험한 위치일 것도 같은데 네, 특별한 그렇죠. 재료가 좀 있나요, 펩트론은? 재료 없습니다. 재료 없죠. 없고 지금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보셔야 되냐면 네. 이게 6월 4일 하한가를 맞았었는데 네, 그죠? 네. 그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노이즈가 있었고 이게 결국 회사에서 부인을 했지만은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시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동조하게 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회사였던 부인과 반대로 주가는 밀려버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지금에도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는 거기다 대한 연장선상이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좀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네. 판단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볼까요? 일단 21만 5천 원 네. 이상 가격이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가격대 회복되지 않고 오늘 그대로 밀려버리게 된다라면은 영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잡아놓으신 저 네네. 선을 한번 깨면 그죠?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그쵸? 네. 그렇죠. 고선 여기 좀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HLB가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HLB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요때 기억나시죠? 예. 요때 항서제약하고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있었죠. 노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하한가 맞고 난 다음에 주가 반등이 나왔지만 그 이후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후롭게 쉽지는 않았고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HLB 어떤 사례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부인하고 어쨌든 우리는 제한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HLB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페트론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발생됐다라는 것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로 불을 일으킬 만한 어떤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페트론 같은 경우도 HLB 어떤 사례를 참고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펩트론이 그동안 비만의 대장주였는데 이제 일라이릴리의 픽을 기대했는데 이제 고재료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네네. 이제 새롭게 기술력도 있고 주장을 했지만 재료는 결국 재료로 덮어야 네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료로. 지금 페트론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묘하죠. 예, 네. 이게 어쩌면 듀얼 벤더잖아요. 네, 네, 묘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독점하고 같이 가는 건 또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에 이제 20만 원 육박한 주가 갔던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독점 프리미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하나비전에 어떤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쨌든 주가가 지금까지 밀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본다면 페트론 같은 경우도 독점으로 가게 하지 조금 더 이제 탄력이 갈 수가 있는데 듀얼 벤더 형태가 네. 된다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자, 펩트론 주가 분석까지 해봤고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3를 보셨나요? 이주호 본부장. 두 기업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미스터 블루 웹툰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 미스터 블루는 지금 한 7%대 급등이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지금 20%가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엇갈린 것들은 어떤 재료인지 또 앞으로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좀 볼까요? 네, 일단 아티스트 컴퍼니랑 아티스트 붙어 있는 기업은 이정재 씨에 인해서 근데 왜 급락해요? 네, 오징어 이정재인데. 게임 3 평가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너무 네. 호불호가 너무 갈리다 보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네, 사실 뭐 앞부분, 내용은 좀 네. 그렇지만 좀 네. 호불호가 너무 갈리다 보니까 갈려요? 네. 이게 영향을 크게 준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감독이 이제 3 이후에 없다라고 했는데 네. 약간 시즌 3 마지막에 스피노프 느낌을 또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이게 애매하거든요, 해석이. 어떤 그건 분들은 남아 있는 네,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네. 있는데 주가는 명확하게 기대감 소멸과 함께 좀 약간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다. 시즌 2가 그랬거든요. 시즌 2도 그때 처음에 시즌 2 공개하고 나서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이런 네. 움직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오징어 게임 3 끝나고 이제 뭐 스피노프라던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뭔가 기대감이 나와줘야 좀 이정재 씨가 뭔가를 해야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금 주말 동안 시청에서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정말 엄청난 큰 행사였고 네. 사실 이에 비하면 넷플릭스 주가는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실망감이 너무 과하게 작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티스트 한번 받아봐요. 왜냐면 이정재 씨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더 나면 제가 그럼 봤을 때는 개런티가 더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저걸 보려면요. 네. 저기서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재벌집 막내 아들 2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보셔야지 약간 오징어 게임은 좀 약간 모멘텀이 이제 약간 끝나가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공략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좀 진정되고 나서 아, 네, 네. 지금 이렇게 급락했을 때까지 굳이 무리하게 여기서 네.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웹툰이요. 예. 네, 미스터 블루 같은 블루는요? 경우는 네. 이게 좀 약간 극과 극입니다. 최근에 웹툰 IP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흥행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웹툰이 그런 것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고 사실 미스터 블루는 그런 쪽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좀 약간 여러 가지 뭐 드라마들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스터 블루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웹툰 관련주들 한번 시세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초반층에 네, 나왔죠. 초반에 나온 적이 네.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웹툰 IP를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흥행한다. 이게 조금 오징어 게임이랑 뭔가 좀 상반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비슷한 결이긴 한데 네. 이게 참 왜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극명하게 반응을 하는지까지는 네. 저도 파악이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K 웹툰 자체가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이 IP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물론 웹툰 IP는 아니지만 네. 물론 넷플릭스에서 모든 금액을 다 투자를 해갖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IP 자체가 넷플릭스가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 IP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네. 우리나라 제작사는 기대감이 움직였다가 빠지게 되는 세론되고요.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거는 다 넷플릭스가 돈을 넷플릭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이노 짧게 한번 우리 정태근 인사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앞서 네. 우리가 리포트 정도 나와가지고 7, 8%대 프리마켓에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SK 이노가 20%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뭐 리포트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주가를 20% 올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재료가 네. 좀 확인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좀 뭐 카페나 이런 데서는 드디어 2차 전지 바닥인가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이 급등세, 음. 폭등세를 어떻게 볼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네. 그 화학 쪽하고 2차 전지 같이 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제 SO라고 같이 주가를 이제 비교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삼성 SDI인지 LG 에너솔 쪽으로 이제 그래벨이죠. 네. 보고 있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16% 상승인데 SO일도 그렇게 주가 급등이 나오는 거는 정유가스는 네. 화학은 아니에요. 3% 네. 쪽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대형 이제 배터리 쪽 보게 되면은 LG 엔솔하고 삼성 SDI는 또 1.8%거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자체적인 리포트 효과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렇게 세요? 네.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게 그 우리가 지금 현대건설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SMR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건설 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현대건설이 올해 1월 22일 날 9%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떤 리포트가 나왔었냐면 상승의 출발점이 지금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저거 현대건설입니다. 네네, 지금 현대건설 차트는. 차트입니다. 네. 근데 이때부터 상승이 좀 시작이 됐는데 SMR하고 원전은 이제 4월달 이후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요때 당시에 4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의 어떤 평가는 상당히 호평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4분기 실적을 바닥에서 올해가 좋아질 거다, 뭐 주택경기가 좋아질 거다, 뭐 얘기 나오면 상승이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가는 게 맞아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 리포트 나왔을 네네. 때 거래도 실렸네요. 네, 저게.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2차 전지 따지고 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달 이상은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포트 수익성 개선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 위해서 반이 나온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과거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1월 달에 어떤 SK 이노베이션 아닙니다. 현대건설의 사례를 일단 참고를 해야 지금의 상승이 좀 이해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좀 과거에 있는 현대건설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예. 네. 예. 지금 왜냐면 정확한 저희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네. 기관들의 어떤 저력이라고 보면 현대건설을 한번 띄워놓고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전 잡아놓고 간 것처럼 지금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2차 전지주 그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쪽.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또 화학도 가요. 네. 또 신기하게 SK 케미칼 정도 같은 또 화학도 함께 가고 있어서 자 일단 계속해서 여러분 SK 이노베이션의 이유를 한번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